안녕하십니까. 예, KS텍의 이윤준 수석입니다. 어, 일단 오늘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일부분을 차지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그 공유하는 요 경험이 여기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워주셨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APS 시스템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오신 많은 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관심이 있는 이제 분들이 오셨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APS 시스템입니다. APS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APS는 약자가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 계획을 만들고 공장에서 생산 계획을 만든 후에 이제 MES로 내려가서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MES로 넘어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약자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약 30분 정도 걸쳐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를 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지금 스마트 공장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공장이 그러면은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반영이 되고 저희가 여러 그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중견이나 중소규모 이하의 이런 그 실제 사업장들에서 어떤 현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우선 첫 번째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APS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스템의 모양이 나오는지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 화면이 안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그 실제로 구축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중소기업에 그 구축을 했던 내용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우선 첫 번째 부분으로 그 지금 스마트 공장의 정의 그리고 역할 그리고 미래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추진단에서 제안한 그 스마트 공장 참조 모델인데요. 포인터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 여러 가지 현장 자동화라든지 공장 운영이라든지 여러 제품 개발, SCM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레벨별로 이렇게 뭐 수작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도화까지 여러 가지 그 형태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그림인데 실제로는 사실 아주 큰 규모의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위쪽은 거의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아주 기초 수준의 실적 집계 정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조차 안 되는 데는 ICT를 적용하지 못해서 수작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스마트 공장을 개념적으로 볼 때 뭐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주로 많이 이제 얘기되는 그런 내용으로는 그 위쪽에 ERP라든지 좀 더 큰 기관 시스템은 제외하고 생산에 관련된 이제 시스템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쪽에 보시면은 주문이 내려와서 ERP나 아니면은 주문 관리 시스템에서 주문을 받아서 주문 정보가 내려와서 여기 지금 간트 차트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설비별로 그 생산 계획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생산 계획이 된 것들을 릴리즈 해주면은 MES에서 설비와 연동해서 실제로 그 생산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실제 공장에서는 실제로 생산을 수행하면서 IoT 센서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MES에 전달해주고 MES는 그거를 또 반영해서 실적을 쌓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공장에서 하고 있는 거를 3D 혹은 뭐 2D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혹은
그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를 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CPS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CPS와 그 실제 그 공장이 1대1로 대응이 돼서 실제 공장에서는 시도해 볼 수 없는 것들을 가상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그 공정 파라미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고 레벨이나 뭐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게 실제 생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시스템과 이렇게 연동이 돼서 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1번의 그 현장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MES 시스템 그리고 APS 시스템 이런 각각의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보통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APS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인데 실제로 생산 계획 공장에서 매일매일 그 만드는 그 라인의 생산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생산 계획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VOC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죄송합니다. 어디 가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매 그리고 판매, 외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재를 이렇게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차질이 발생한다든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생산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고객의 주문이 긴급하게 들어온다든지 고객의 주문이 긴급하게 변경된다든지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생산 쪽에 있어서는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냐 혹은 이 계획이 바람직한 계획이냐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납기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는 재고를 많이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생산성을 많이 유지할 수 있느냐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납기를 만족시키는 거는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여기 보시면 재고 유지 비용과 그다음에 생산 비용 요게 중간에서 그 최적의 최소 비용이 드는 상황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생산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이제 접근 방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 재고와 안전 재고 사이에서 적정하게 반제품과 완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내용. 그리고 사실 수요 예측이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수요 예측 수요 변동이 이제 많지 않을 수 있도록 수요 예측을 해서 시스템과 정확히 그 연동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수요 예측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스템적인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그 담당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 시간 단축입니다. 뭐 내가 매일매일 계획을 짜는데 뭐 5시간씩 걸리는데 이거를 반복을 계속 하면서 계속 비슷한 업무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상에서 반복하는 업무를 간소화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VOC를 저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페이지인데 저희가 그 APS 혹은 스마트 생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체 시스템에 보면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ERP, 뭐 PLM, MES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이 중에서 APS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현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시나리오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객이 언제까지 제품을 뭐 5,000개를 납품해 줘야 된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ATP죠. ATP를 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달라.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이미 수주된 주문이기는 한데 주문이 취소된다든지 주문이 갑자기 양이 늘어난다든지 주문의 납기일이 갑자기 땡겨졌어요. 주문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된 주문을 그 감당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설비를 돌리는데 갑자기 중요 설비가 다운이 됐어요. 설비를 돌릴 수가 없어서 캐파가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를 보면은 각 주체별로 질문이 서로 다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에서는 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존 주문이 얼마나 늦어질 것인지, 그리고 생산 관리에서는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그 공장의 생산 현황에 어떤 문제를 끼쳐서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서 가시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산 파트에서는 그래서 부족해지는 생산 능력이 실제로 언제 얼마나 부족해지는지, 그리고 출하 쪽에서는 이렇게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저장 능력을 초과하는 시기가 있는지, 그리고 구매에서는 자재 그 필요 능력이 이제 자재 필요 내역이 바뀌었으니까 언제쯤 어떤 자재가 얼마나 부족하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이 저희 그 생산 계획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 쓴 내용인데, 모듈적으로 볼 때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공급망 계획을 한다거나, 혹은 납기 약속을 한다거나, 그리고 공정 계획과 스케줄, 요거는 이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MRP를 통해서 자재 소요 내역을 풀어낸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컴포넌트들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APS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때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거를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정성적인 기대 효과인데 뭐 여러 가지 바람직한 말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 구축하면서 고객들한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거는 실제로는 업무 대응 속도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계획의 품질 자체도 이제 좋아지는 부분도 이제 당연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는 긴급 대응력이 향상되고 업무 대응 속도가 늘어나서 변경에 그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좀 현장에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보시면은 그 경영진의 목소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보통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계획을 짜게 되면 사람이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만든 계획을 다시 수정한다든지, 한 번에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비교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비교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대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납기 충족률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저희가 사례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요거는 국내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저희가 구축을 했던 업체인데, 다른 거는 크게 보실 게 없을 것 같고, 이제 셋업이 그 모든 공정에서 셋업이 이제 발생을 하죠. 예, 뭐 빨간색으로 칠하다가 파란색으로 칠하려면 페인트를 바꾼다든지, 예, 공정 변경이 있을 때 이제 셋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셋업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납기나 이런 외부 요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계획을 하시는 분들의 그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총 생산량인데요. 총 생산량은 실제로 별로 줄어들지 않고 셋업 횟수는 약 25% 정도 이제 감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숫자로 나왔는데, 요것도 뭐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아래쪽에 이제 기종 변경에서 20% 정도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재고가 이제 여기 20%에서 30% 정도 반제품 재고가 감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를 추구해야 하느냐, 저희가 이제 APS 사업을 여러 군데 구축을 이제 했었는데, 그 가장 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해서
대안을 비교하고 그 중에서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자체 제품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핵심은 그 지금 여러 가지 자율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그 화두잖아요. 뭐 자율 운영, 뭐 저희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여러 대안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져가는 것이 뭐 어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은 AI 같은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전체적인 APS의 업무 흐름이 이제 나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주문을 받아서 주문에서 수요를 만들고 수요에서 생판 회의를 통해서 일정 계획을 만들고 작업 지시를 내리고 실제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에 있어서 중간에 이 부분이 이제 생산 계획을 짜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 사람이 하게 되면은 한 번에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좀 더 지능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기 보시면 지금의 어떤 공장의 재고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시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은 조금 더 생산 위주로 나가는 것이 좋다, 혹은 아니면은 지금은 비용 절감 위주로 계획을 짜주는 것이 좋다, 재고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설정을 해서 전략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계획을 짜서 나중에 이제 KPI를 비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좀 더 가시적으로 보고 평가를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좀 개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걸 자사 솔루션을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나왔던 내용이 약간 반복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는 그 업체들에서 ERP를 먼저 구축을 하고 혹은 MES가 동시에 구축을 한다든지, ERP와 MES가 이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뭐 작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뭐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ERP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MES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저희는 그 사이에서 ERP에서 넘어온 수요를 관리해주는 수요 계획,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급 계획을 만들고 공장을 돌리는 생산 계획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그 제조 오더를 만들고 그 작업 지시서 같은 거죠. 작업 지시서를 내리고 그다음에 납기 약속을 해준다든지 ATP를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역할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생산 계획 상자 안에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면 주문을 받아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 주문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제로 그 생산 계획을 자동으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 결과를 사용자가 검토해서 조정하고 실제로 MES나 아니면은 작업 현장에 배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맡고 있게 됩니다. 다른 시스템에 대비해서 결국은 APS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그 생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제약사항 그리고 고려사항들을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계획을 만든다거나 생산 스케줄을 짤 때 ERP나 MES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부분들을 APS에서 고려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정 구간이 있죠. 계획을 짤 때 이 구간은 바뀌면 안 된다. 뭐 내일까지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 부분이 바뀌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거나, 납품을 할 때 뭐 일시 납품을 해야 된다. 혹은 분할 납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반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선순위, 납기를 할 때 이제 뭐 거래처별로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주문별로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리고 선행 생산 혹은 그 후행 생산 이런 게 가능한지, 납기 지연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문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제조 설비나 뭐 BOP, 레시피라고도 하죠. BOP나 뭐 장비 인증 이런 거에 이제 유효 기간을 준다든지, 그리고 자원 능력, 이 설비가 일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을 캘린더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버타임을 준다든지, 그리고 자원의 효율, 수율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고, 설비의 배치 사이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 변경, 셋업 타임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어, 병행 설비, 지그라든지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스케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자재에 있어서도 신제품이나 단종 제품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적용 시기를 고려한다든지, 안전 재고를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봄상에서 대체 자재나 대체 부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케줄을 할 때 모두 반영을 한다거나, 또 연산품이나 부산품, 뭐 화학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를 하면서 어떤 가스가 나오고, 또 반대로 동시에 같이 뭐 발생되는 가스가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나오게 되는 부산품이나, 아니면은 그 QA를 통해서 그레이딩을 하게 되는 제품인 것 같은 경우에는 비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1등급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수율에 따라서 2등급이나 3등급 제품이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자재를 조달할 때 자재를 얼마나 자주 조달할 수 있고, 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서플라이어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중요한 페이지라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한 시스템이 이제 이런 모양새가 이제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처음 부분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자가 이렇게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파라미터들을 반영해서 실제로는 사용자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생성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것들을 이렇게 KPI나 도표들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저희 생산 계획 엔진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간단한 개요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발견적 기법이라고 하는 휴리스틱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 앞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넣고, 계획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데, 저희는 최적화 기법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트리처럼 모든 대안을 고려를 하면서 그 대안을 각각 비교를 하고, 이 대안이 맞지 않으면 대안을 없애고,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고 병렬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면서 좀 더 그 예전보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저희가 얻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화면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화면이죠. 일정 계획 간트 차트로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제조 경로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정별 재고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히트맵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뭐 생산량 같은 것들을 뭐 저렇게 트리맵 형태로 확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자가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스킵하고요. 요 업무 절차별로 쭉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 선택하는 화면, 요거는 기준 정보 보는 화면, 대상 수요를 사용자가 선택하고,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돌리고, 계획을 돌릴 때는 이제 사용자가 미리 정해놓은 파라미터들을 모아놓은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략에 의거해서 이제 계획을 짜게 되고,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 화면으로 보면서 이제 KPI나 지표들을 통해서 정량적인 비교를 하고, 나중에 시나리오 비교를 해서 이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약간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소기업의 그 구축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진공 열 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고객 주문을 받아서 이제 여기 이렇게 생긴 그 진공로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열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업체인데, 여기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 사항이 뭐냐면, 일단 사람이 부족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버든인 거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시스템을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모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런 화면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생산 관리나 주문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수작업 그리고 엑셀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생산 실적이나 이런 거를 트레이스 하기도 힘들었고요. 뭐 열악한 환경이죠. 많은 이제 공장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이 이제 전기 요금입니다. 여기서는 그 설비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 전기 요금을 사용을 하는데, 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서 생산 일정을 조정해서 전기 요금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빠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구축 범위를 이제 일반적으로 APS에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MES에서 하는 아주 일부분만 저희가 POP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구축을 했고, 요건 제가 스킵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정이 쭉 이렇게 있게 되는데, 공정과 함께 저희 원래는 다 수작업으로 했던 그런 부분을 태블릿 PC와 산업용 컴퓨터로 이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전력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뒷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효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각각의 로트가 있는데 이 로트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작업 이력을 기록을 해서 실제로 어떤 작업자가 작업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추적한다든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그 정보를 보면서 이제 품질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기 업무를 디지털화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주문을 입력하고 태블릿 PC로 실적을 입력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 산업용 PC에다가 쉬운 화면을 만들어줘서 실적 그 입력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작업을 지원해서 이제 업무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요금을 줄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자동화됐다 이런 내용이고, 도이촌에는 다 이렇게 종이로 했던 부분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입력하도록 주문 등록을 했고, 생산 정보도 원래 이렇게 그냥 종이에 돼 있었는데 제대로 사실 관리 안 되죠.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전산적으로 입력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요건 이제 설비 관리도 이렇게 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에서 이제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원래 엑셀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이제 전산으로 바로 이제 그 사진을 포함해서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 APS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APS에서 이제 그 지향하는 거는 복잡한 그 생산 계획, 생산 스케줄을 이제 사람이 그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끌어가는 이런 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거를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었냐면, 실제로 아래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소비 전력입니다.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여기는 아까 저 열처리 롤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전력 패턴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기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열처리 패턴이 저기 온도가 올라갈 때는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가, 유지할 때는 전력이 좀 줄어들었다가,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잘 끼워 맞추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전기 요금이 이제 그 시간별로 차등제로 돼 있죠. 그 어떤 예를 들면 뭐 오전에는 좀 비쌌다가 뭐 오후 점심 때 좀 쌌다가 오후에도 비쌌다가 그 심야에는 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그 이런 패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동일하게 납기를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이제 그 피크에 해당하는 부분을 줄이는 그런 것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리적 최적화를 통해서 계획을 짜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바람직한 최소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전력을 실제로 한 25% 이상 감축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APS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윤준 수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